무능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반이 무엇으로 설정이 되냐면 화자가 나오는데 이 화자가 어떤 거냐? 바로 경제적 무능력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가 나오냐면 바로 절망합니다. 그 자신을 비웃는 자조적인 그러한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스스로를 비판한다 이 말이죠. 조롱한다 이 말이죠. 됐지? 그리고 이 누앙사는 송미인곡과 다르게 송미인곡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되도록이면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이 누앙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작품은 아니고요. 굉장히 마치 우리가 어떤 수필을 읽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제시를 하는 상황을 제시를 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누앙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봅시다. 갈래가 가사고요. 성격은 전원적, 사색적, 그리고 사실적입니다. 제재는 원래는 얘들아 봐봐. 누앙사가 마지막까지 나오면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만 놓고 보면 안분지족의 삶은 아니에요. 여기선 그냥 궁핍한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주제는 자연을 벗삼아 뭐 안빈닥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전체 내용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에서 첫 번째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의미가 없지만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운명적 인생관이 드러나는 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게. 화자가 지금 너무 가난하잖아, 양반인데.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논에다가 농사 다 짓고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왜 이래? 아이씨, 니네 다 해봤잖아. 농경국가잖아, 여기. 농촌이잖아. 자, 뭐부터 해야 돼, 얘들아? 어? 기우제를. 아니, 땅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되냐고. 아니, 거름 주기 전에, 아이, 밭갈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영양분이 있는 흙들을 다 위로 올리고 영양분이 없는 흙들을 밑으로 다 내려야 되지. 우리가 그걸 밭갈이라고 하잖아, 그지? 밭갈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소가 필요해. 그렇지. 아, 물론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갈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조선시대 후기에 그러면 소는 귀했을까, 안 귀했을까? 귀했지. 그러면 마을에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겠지. 그럼 뭐 해야 돼? 가서 빌려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소를 빌리러 갑니다.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를 빌려주고 싶은데 이미 옆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술과 아주 고급 껌고기를 주면서 빌려달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됐니? 근데 나는 화자는 어떻겠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뭐 산의 진미나 술이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빌리지 못하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실에 들어와한들. 그렇죠. 와실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 집을 겸손히 이루는 말이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하면 작고 초라한 집이야. 근데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와실 있잖아. 해석을 해보면 초라한 집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 초라한 집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화자의 궁핍함. 알겠지?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됐죠?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우시랴 이거예요. 이곳에 와갖고 잠을 자려고 잠이 오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가난함, 궁핍함에 대한 무엇을 느끼고 있다? 시름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창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 대승이라고 하는 게 오디세라는 새예요. 알겠지?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돕는구나. 내가 안 그래도 시름이 많아. 그런데 내 바깥에, 이 와실 바깥에
오디세의 뭐가 있어? 이걸 대승이라고 하거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무슨적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럼 오디세가 하는 역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감정이입 아니다. 알았죠? 화자의 감정을 대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냐? 화자의 시름을 뭐 시켜준다? 부각시켜준다. 고조시켜준다. 시름을 고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디세의 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종조, 그러니까 아침이 끝날 때까지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실망하며 바라보니, 지금 먼 들을 바라보는 거야. 원래 이 들에다가 내가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지. 농사 지어야 뭐 할 수 있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근데 농사 지어 못 지어 지금. 나 질 수가 없어. 이유가 뭐야? 소가 없어. 이 논을 못 갈아. 이 밭을 지금 못 갈아. 그쵸?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 없어 들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막 즐겁게 뭐 하겠어? 농사를 짓겠지, 그지? 근데 그것이 나랑 어떻다? 다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즐기는 농가, 그쵸? 이거는 뭐냐? 노동의 즐거움이거든. 근데 이 노동의 즐거움이 지금 누구랑 다르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바로 화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어떤 태도가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뭐 하는데? 농사 짓는데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단체에서부터 멀어지는 느낌. 이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소외감. 여기서 화자는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만 노동의 즐거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현진아, 거기 데스노트라고 왜 써놨어요? 졸라, 너 거기다 내 이름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 네 옆에 사과 먹는 애가 보이는 것 같아. 자, 다음. 자, 세정 모르는 한숨은,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자기가 뭘 모른다 그래야 되나?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세정을 모른다고. 세정의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세상 물정을 나 모른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 뭐 하다는 얘기야? 무식한 건 아니고 경제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 그렇지. 바로 화자가 세정을 모른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떤 화자라고 하는 얘기냐면 무능력한 화자라는 거지. 경제적 무능력. 그렇지? 이런 무능력함을 화자는 뭐 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 이제는 묘사가 나옵니다. 아까운 저 소배. 소배가 쟁기예요. 여러분 쟁기 뭔지 알죠? 그치? 쟁기 뭐 할 때 써요? 그렇지. 역시 시골 아이들이야. 바깥 때 쓰는 거잖아. 그지? 또 새로운 애들 올 때마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여기 시골이야 아니야? 여기 시골이야 아니야? 시골이지 그지? 맞지? 오케이. 백화점 없으면 시골이야. 알았지? 니네 그거 알아? 세종에 백화점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거? 니네 아니? 쇼핑몰, 백화점 아니고 쇼핑몰 만들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됐나 봐. 저기 고속버스 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와우 쇼핑몰인가? 여기서? 서울에 있어 와우도. 너 고향이 어디야? 대전? 성남이야? 어머. 언제 올라왔는데? 초사 때 어느 초등학교 다녔어? 태평초 다녔어? 나 분당 살았거든. 어렸을 때. 네가 태어나기도 전, 네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던 때. 그치? 그랬구나. 알았어. 여기 서울 살던 사람은 없었어? 우리가 서울 맞네? 4명? 서울 어디 살았는데? 어? 뭐라고? 영등포? 어디 살았어? 상문동? 어? 아니 뭐 아무 때나 말해봐. 문정동? 어? 너는 왜 손들어? 넌 당연히 서울 살았겠지.
그지? 언제 내려왔어? 최근에 언제 내려왔어? 초5 때. 효빈이는? 초1? 기억도 잘 안 나겠네. 중1 때? 너는 그러니까 귀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귀촌? 내가 자꾸 이러는 이유가 있어. 나 처음에 세종 내려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거 있잖아. 잘못 내려왔다니까? 처음에 무슨 역에서 내렸냐면 오송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조치원에서 내린 거야.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어떤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다니던 학원 말이야. 가야 되는데 1000번 버스를 타고 오래. 근데 서울에서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버스를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아. 한 2, 3분이면 한 대씩 와. 가야 될 버스들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가는 버스 계속 와. 1000번 버스를 타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1000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냐면 24분 뒤에 오겠다는 거야. 나 시내버스인 줄 알았어. 뭔 일이냐고 이게. 1000번 버스를 탔어. 근데 학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학원 강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1000번 버스 타고 막 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주변에 다 보이는 게 논밭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가면서 뭐 여기 뭐 그러니까 뭐 비난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지 무시하는 건 아닌데 혹시 농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가? 근데 행복도시라는데 아파트가 좀 있는 데로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있구나. 그러니까 있구나 그러고 이제 막 버스가 막 돌아다니는데 더 충격적인 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야.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 그게 4년 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이 내가 서울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서울보다 너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진짜. 이곳에서 학원이 존재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 처음 했다고 왔는데 애들이 그래도 좀 큰 학원이었기 때문에 12명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에. 근데 니들 알고 두루고 애들이었어. 이 중에 한 명 서울대 갔어. 내가 처음 가르쳤던 애인데. 12명이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 말을 하면 좀 애들이 좀 그런데 첫 느낌이 어땠냐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외고를 한번 팀 수업한 적이 있거든. 어느 외고냐면 뭐 유명하진 않아. 여러분 잘 모르는데 대원외고야. 대원외고를 팀 수업 했거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처음 수업 들어가잖아. 그러면 애들이 자세가 농담 같지? 해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포스가 있어야 돼. 그게 몇 학년 때 심하냐면 1학년이 심해. 이제 갓 들어온 새끼들 있잖아. 자기가 2학년, 3학년 되면 자기의 병신 느껴지거든. 물론 영어는 겁나 잘해. 그 학교에서 한 개 틀리잖아? 5등급이야. 영어는 별로 의미가 없어. 알겠니? 실수해서 틀리면 오해만 받기, 체크 잘못하면 5등급 뚝 떨어져. 그런 학교긴 한데 애들이 해봐,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 그런 애들을 보다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표현이 이거밖에 표현할 게 없어. 너무 순박한 거야. 죽으라 그러면 죽기도 하겠더라고,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너무 좋아. 너희들이 너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르다니까? 여기는 너무 아이를 키우기 너무 좋아. 물론, 너희들 안에서도 서로의 문제가 있겠지. 근데 이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름고에서 학폭이 터졌다. 이러면, 누가 알아? 어디까지 알아? 세종 전체가 다 알지? 그치? 그잖아. 행복도시 안에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할 수 없어. 사고를 칠 수가 없지. 제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 있지. 제 다니던 중학교. 그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학폭이 터져. 진짜로. 정말로. 그러니까 학폭이 터져도 애들이 몰라. 근데 여기는 어느 학교에서 학폭 터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요 행복도시 다 알잖아. 심지어는 한 3일 지나면 신상 다 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야. 난 세종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선생님한테 서울에 올라오라고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되게 많거든. 근데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 니들이 진짜 좋아. 정말 좋거든. 근데 딱 한 가지 불만은 있어. 딱 하나. 그냥 간단하게 공부 좀 해. 응? 니네 대학교 입시를 너희들 세종 애들끼리만 경쟁할 거 아니잖아. 아직도 선생님한테 저의 목표는 그냥 잘해서 충남대 동도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한테. 알겠니? 니네는 어쨌든 그 서울의 치열한 아이들과 뭐해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하나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해맑아 애들이. 진짜 공부 좀 절박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인데 너무 좋아 이거는. 솔직히 그래 나는. 쳐봐 수업 시간에 자기의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얼마나 순박하니? 뇌가 깨끗한 거야. 어? 그지? 그래서 난 여기서 오래오래 하고 싶어. 9월 달에 학원에 좀 변화가 생길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고. 알겠니? 조금의 변화가 생길 거야. 9월 달이 되면은. 알겠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만 하자. 알았지? 그래. 이제 마무리해보자. 누앙사. 아까운 저 소배, 쟁기는, 그러니까 쟁기는 원래 밭을 갈 때 써야 되는데 이 쟁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 뭐가 없기 때문이죠? 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볕 보임도 도울새고 쟁기의 날도 아주 좋구나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밭을 갈 준비는 다 돼 있어. 그렇지. 나는 의욕도 있고 쟁기도 잘 갈아놨어. 하지만 뭐가 없어? 소가 없어. 그렇지. 다음 가시 엉킨 묵은 밭도 가시가 엉킨 묵은 밭이랑 아직 갈지 않은 밭도 그지? 용익해 가련만은 아주 쉽게 갈 수 있겠는데 알겠니? 쟁기가 날이 좋으니까 허당 방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이 말이에요. 소가 없어서 쓸 수가 없구나. 충경도 거의다가 후리쳐 던져주자. 이제 A 모든 걸 다 뭐하자? 내팽개 치자 이 말인 거지.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얘들아? 절망 또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누앙사가 됩니다. 알았지?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차 교재의 전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2차 교재 줄게요. 기대감 있는 표정 버리세요. 수업할 거예요. 알겠니? 어? 우리 동동 들어가니? 나한테 동동 들어간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나 동동해야 돼. 자, 다시 걷어! 앞으로 전달, 2차 전달. 어차피 미리 주면 니네 잊어버릴 거잖아. 동동하자. 아, 동동 들어가니? 아, 그래, 동동합시다. 와, 오늘 수업 더 해야겠는데? 알았어, 중간에 하다 그만할게. 자, 동동 시작합시다. 우리 페이지로 188페이지입니다. 자, 동동. 중요한 거 먼저 하나씩 체크할게요. 일단 갈래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동의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해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팔구체 한가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자, 근데 고려가요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다시 말하면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냐? 첫 번째, 이 말 기억하세요. 분연체. 알겠지? 뭐라고 얘들아? 분연체라고. 분연체가 뭐냐? 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나누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자,
여음구 또는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발 기억해야 될 건 이 여음구랑 후렴구가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첫째, 내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해 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후렴구가 딱 나왔다. 후렴구가 나왔다. 라고 하면 뭐가 끝나는 거야? 1연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됐지? 그리고 특정 구절에 똑같은 구절들이 계속 배치가 되면 이 노래가 마치 하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지?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은 연을 나누는 분연체, 그 다음에 여음구와 후렴구의 발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내용적인 측면으로 가볼게. 두 번째, 고려가요의 내용은요, 물론 모든 고려가요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냐면 남녀 상렬지사.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 또 하나 더. 세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인데요. 요거 좀 중요해. 요거 좀 중요해. 원래 고려가요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려 소교라고 불러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려 가요 속에는 고려 소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체가도 있고 시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려 가요가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민들이 불렀던,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려 소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조나 경기체가는 사실 사대부의 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려 소교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문학이라고? 민간에서 불려진 노래죠, 그지? 이 민간의 노래가 나중에 어디로 전승이 되냐면요, 얘들아. 어디로 넘어가서 같이 향유가 되냐면 궁중음악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민간에서 불려졌던 노래를 궁중에서 부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고려가요는 구비문학일까요? 귀록문학일까요? 그렇죠. 고려가요는 구비문학이란 말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구전이 돼서 전해진다면 이 사람이 부르는 내용과 이 사람이 부르는 내용이 꼭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맞지? 그러면 궁중으로 넘어가면서 구비문학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이 어떻게 될까? 변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고려가요에서는 전승되는 흔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자, 이거를 동동에다가 적용해 볼게. 알겠지? 동동은 원래 1월, 이따가 설명할게.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연이 나누어져 있다고 분연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총 몇 연이어야 돼? 그렇지. 누가 봐도 12년이어야 돼. 근데 동동은 몇 연? 13년이야. 이유가 뭐야? 처음에 1연 있지? 그 1연은 전체 내용과 상관이 없어. 왜? 임금님한테 복을 바친대. 그럼 이걸 누구 앞에서 불렀단 얘기? 그치, 임금 앞에서 불렀단 얘기야. 그러면 2연부터 14년까지는 원래 불렀던 노래고. 알겠지? 궁중으로 넘어가면서 1연이 뭐 된 거야? 그렇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동동의 1연이 바로 그 흔적이야. 이해가 됐어요? 다시 이것도 기억하세요. 동동에서의 1연. 1연이 궁중음악으로 전승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동동의 원문을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니, 여러분들? 원문 한번 보세요. 한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자로 돼 있습니까? 원문. 한글로 돼 있죠? 뭐가 이상하죠? 왜? 아니,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인데 어떻게 한글로 기록을 했을까 이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고려가요는 원래 무슨 문화? 구비문학입니다. 알겠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야. 근데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조선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구전되었다가 후에 조선시대, 조선에서 조선시대에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고려가요예요. 그래서 뭐 악학개범, 시용학 악보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떠도는 노래들을 다 모아갖고 글로 다 써놓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시작한 게 언제냐면 세종 때 시작해서 거의 완성된 건 세조 때 끝나요. 그러니까 세종,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까지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목적은 뭐 백성들을 뭐 이렇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위해서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알았지? 문제로 나올 때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가에다 만약에 동동을 넣어놓고 가와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동동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동동의 특징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동동은요 얘들아, 동동은 1연부터 14면까지 있어요. 근데 1연은 다른 얘기라 그랬지. 2연부터 14면까지가 기준이 뭐라 그랬어? 월별로 돼 있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월령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월령체. 그러니까 월령체는 각 달마다 나타나는 건데 요 각 달마다 두 가지를 활용해서 보통 나타내요. 첫째는 그 달의 중요한 풍습, 그러니까 명절, 세시풍속을 활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거나 또는 그 계절에 나타나는 자연물을 가지고 나타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2연부터 14면까지 세시풍속인지 자연물인지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알겠죠? 뭐를 활용하는지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월령체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동동의 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의라는 건 문학사적인 뭐가 되겠지? 가치. 동동 이전에 현재 전하는 것 중에 동동 이전에 월령체가 없어요. 그러면 동동이 월령체 중에선 현전하는 최초의 현전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전하는 최초의 뭐가 된다? 월령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후에 이걸 보고 월령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월령체의 효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동. 자, 목소리가 누구냐?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때는 남자의 목소리보다 누구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좋죠? 그치, 여자의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동동의 화자는 바로 어떤 화자다? 여성적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핵심 정리 볼게요.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성격이 미녀적이에요. 자, 이제 그냥 니네가 해보지 말고 그냥 외워. 제발. 알겠지? 왜 미녀적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민간에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민요야. 백성의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야. 근데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어. 전통적인 민요의 음보율. 그냥 외워. 따지지 말고. 알았지? 3음보야. 시조 몇 음보였지? 4음보. 가사 몇 음보였지? 4음보. 시조와 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래는 다 고전가요는 3음보야. 알겠지? 이해가 됐어? 모죽지란가 몇 음보? 3음보. 자,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시조랑 가사 빼곤 다 3음보라니까? 알겠지? 오케이. 무왕사 몇 음보? 죽여버리다 3음보라 그러면. 무왕사는 가사야. 몇 음보? 4음보. 알았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민요적이고요. 다음. 송축적인 건, 송축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축복하는 거 있지, 축복. 얘들아, 송축 축복하는 거거든? 이건 1연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1연은 다른 연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 다음.
영가적이라는 건 사랑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분연체, 원령체 다 설명했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제재는요, 세시풍속 자연물, 그걸 통해서 남녀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요.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그 다음 특징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알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동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제목이에요. 동동. 후렴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으 동동달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관련은 없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북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겠어요? 음성 상징어 중에 의성어. 그렇지. 북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바로 의성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시풍속에 대한 건지 자연물에 대한 건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이련은 아니라고요. 관련성이 없고.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물론 님과 이별한 거에 대한 슬픔의 얘기라는 건 전체 구조에서 다 똑같지. 근데 연과 연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까? 없어. 내용적 관련성이 전혀 없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유기적 관계를, 각 연마다 유기적 관계를 띠고 있다. OX. X. 그렇지. 유기적이라는 건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 유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말이 맞을까? 각 연마다 내용이 독립적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안 헷갈릴 수 있겠지,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자, 과제 정리해 줄게요. 자, 뒤에 피드백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겠죠? 1차 교재 동동 빼고 다 풀어오기. 알겠니? 응? 제방매가, 그러니까, 야, 안 배운 거 당연히 안 풀어야지. 임경업 좀 더 풀래? 이제 안 배운 거 빼고 오늘 배운 거 다 풀어갖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오케이. 자, 다음 시간 테스트. 테스트 범위는 오늘 배운 겁니다. 이생주양전.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됐죠? 무항사는 안 할 겁니다. 알았지? 요렇게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또 말하는데 되도록 5시에 와. 올 수 있으면 와, 제발. 알았지? 저녁에 하면은 시간이 딜레이 되면 선생님이 10시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